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뒤흔들 부동산채가 이제 부동산 세력들에게서 정부에게로 좀 넘어오는 것 같아요. 먼저 부동산 판세의 흐름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죠. 우리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 급등의 순간들을 많이 지켜본 것 같아요. 정말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많이 올랐어요. 어떻게 보면 급등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부 또한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정책들을 막 쏟아냈죠. 그런데 정부의 규제 정책들을 쏟아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급격한 상승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이제는 다소 힘이 좀 붙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운동을 막 열심히 할 경우 호흡이 딸리고 그런 힘이 붙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의 채는 세력들, 매수인들, 투자자들,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었죠. 여기다가 임대차 3법에 의한 전세가격 결정 또한 집주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부동산의 채를 돈 가진 사람들, 또 세력들, 투자자들, 집주인들한테 이러한 채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이러한 부동산의 채가 다소 정부 주도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본다면요. 첫 번째로 본다면 취득세 인상이 되겠죠. 내가 현재 1가구 1주택에서 제가 조정 대상 지역 아파트를 하나 더 산다. 취득세가 8%예요. 이거 그냥 간단한 것 같지만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하게 많이 오른 거예요. 그리고 3주택이고 4주택 이상이다. 그리고 법인이다. 이제 무조건 12%라는 거예요. 그러니 취득세만 해도 만만치가 않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샀다. 5억짜리 12%가 거의 6천만 원 돈이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취득세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매수할 때 취득세만큼 부담스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양도소득세가 인상됐죠. 1년 미만은 50%에서 이제 70%, 2년 미만은 40%에서 60%, 2년 이상일 때 기본 소유율이에요. 2년 이상 보유해야만 이제 기본 소유율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2주택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20% 중과세고 3주택자들에게는 양도소득세가 30% 중과 아닙니까? 그러면 누진 세율 최고 세율 45%에 30%를 더하면 무려 75%예요, 여러분. 그러니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무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한 취득세 12%, 이거 합치면 80%대예요, 세금이. 그러니 세금이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다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 요것도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에 1조 가까이 되는 돈이 더 정부가 더 걷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게 다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특히 세금에서. 그러다 보니까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자금줄을 막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채를 정부가 이제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수를 하고 싶어도요. 양도소득세가 무서워서, 취득세가 무서워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아무리 좋은 위치에 아무리 좋은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선뜻 매수하기가 두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몇 억이나 올랐는데 내가 이걸 하나 사게 됨으로써 취득세도 중과세 당하지만은 내가 기존에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작년 중반과 작년 하반기하고 지금은 또 시장의 분위기가 다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서울 부동산 거래 현황인데요. 작년 2월달부터 3월달, 4월달, 5월달, 그리고 작년 11월달, 12월달, 그리고 2021년 올해 1월달, 2월달. 먼저 올해 맨 끝에 있는 2월달
서울특별시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보시면 현재까지 오늘 날짜가 2월 13일인데요. 2월 13일 현재까지 233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거래 현황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물론 구정 연휴의 여파도 있겠죠. 하지만 구정 연휴의 여파보다는 2월 4일 부동산 공급 대책, 요게 좀 크지 않았을까요? 또한 뭐 취득세 강화, 양도소득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이러한 효과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서울 부동산 거래 현황을 놓고 볼 때 작년 11월 달엔 6,300여 건, 작년 12월 달엔 7,500여 건, 올해 1월 달에는 4,100여 건, 올해 2월 달 현재로서는 230여 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부동산의 거래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겠죠.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KB 리보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인데요. 파란색 지수는 역시 우상향입니다. 우상향인데 여기 있는 막대 그래프 녹색을 보시면요. 어때요? 이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을 놓고 본다면 녹색의 막대 그래프가 상승률이 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는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아마도 다음 주나요? 다다음 주에는 이러한 하락의 폭이 구정 연휴의 영향, 그리고 2월 4일 부동산 공급 대책의 영향,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아마도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이 더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주간 전세 가격 동향도 한번 살펴볼까요? 빨간색 곡선은 우상향이지만 이 우상향 곡선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상향보다는 약간 보합 쪽으로 좀 꺾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죠. 또한 주황색 막대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많이 꺾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의미로 볼 때 이제 전세 가격 동향 또한 거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물론 전세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거래가 줄어들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매수할 세력들의 힘이 좀 떨어진다. 왜?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자가 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사실이라는 거죠.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위해서는요, 뒷사람들이 앞사람의 물량을 계속적으로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더 높은 가격을 계속 받아줘야 되는데 이제 뒤에서 받아줄 그러한 세력들의 힘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매수할 사람들도 많은 분들이 매수를 했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제 매수하고 싶어도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무섭다는 거예요. 또한 부동산 법인들까지 세금 철퇴를 맞았으니 이제 매수 세력들의 힘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재 올라가는 지역을 또 놓고 보더라도요, 똘똘한 한 채, 역시 똘똘한 한 채예요.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심하니까 이제는 다시 서울로 똘똘한 한 채를 가지자라는 거죠. 그리고 지방을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중소규모, 즉 그동안 많이 안 왔다는 지역, 또 소액으로 또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리죠. 왜냐면 이런 지역에 들어갈 때는 오를 때는 조금 오르고 떨어질 때는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 요게 지방 도시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또 생각하셔야 됐고, 이제 정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기 억제와 주택 공급을 막 지속적으로 막 늘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부동산 대책하고는 좀 다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투기 억제보다는 주택 공급에 더 승부수를 띄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택 공급을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부동산 가격은 좀 재미가 없어지겠죠. 결국 부동산 가격을 뒤흔들 부동산의 채는 다시 정부의 손으로 서서히 넘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